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이솝 무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돼서 누가 맨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2000년도 더 넘은 옛날에 그리스에 살던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글로 정리했다고 해요.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이솝 무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우와 까마귀. 까마귀는 나무 그늘 아래 차려진 나들이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와, 맛있겠다. 먹을 게 아주 많네. 게다가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 까마귀의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저 멀리 놓여있는 촉촉한 고깃 덩어리에 가서 딱 멈추었어요. 까마귀는 안달이 났어요. 어휴, 정말 못 참겠는걸? 가만히 있자. 재빨리 날아가면 먹을 수도 있겠어. 까마귀는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고기를 향해 쏜살같이 내려갔어요. 날카로운 부리가 서로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죠. 그리고 얼마 후 까마귀는 숲으로 되돌아와 깃털이 빽빽하게 박힌 날개를 후루룩 털었어요. 까마귀의 부리에는 훔쳐낸 고깃덩어리가 들려 있었죠. 까마귀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답니다. 까마귀는 훔친 고깃덩어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서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다람쥐와 딱따구리, 심지어 지나가던 쥐며느리 앞에서도 고기를 휙휙 흔들었죠. 여우가 땅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우와, 고기잖아. 그거 참 맛있어 보이네. 고기를 바라보는 여우의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어요. 나한테 날개만 있었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아니야, 그 대신 난 머리가 좋잖아. 내가 꼭 저 고기를 차지하고 말겠어. 여우는 살금살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앉아서 짙은 붉은색 꼬리를 까딱까딱 흔들며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생각이 났는지 설레는 표정으로 덤불 속에서 설렁설렁 걸어 나왔답니다. 여우가 우렁찬 목소리로 까마귀에게 말했어요. 반가워요, 까마귀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까마귀는 여우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수줍게 웃었어요. 여우는 계속 말했어요. 어쩜 이렇게 깃털에서 윤이 나나요? 정말 눈이 부셔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까만 밤처럼 검고 반짝이는 멋진 몸을 가졌잖아요.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깃털을 잔뜩 부풀리고 가슴도 앞으로 불룩 내밀었죠. 여우는 쉬지 않고 말했어요. 두 눈은 또 어떻고요? 세상에서 가장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는군요. 까마귀는 자신의 몸을 슬쩍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그렇고 말고 내가 아름다운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나만큼 아름다운 새는 세상에 없을 거야. 여우는 까마귀가 한껏 우쭐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를 완벽하게 속일 준비를 했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까마귀님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다던데요. 까마귀님이 노래까지 잘 부른다면 분명 새들의 여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여우의 말에 까마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내가 새들의 여왕이 되고 말 거야. 까마귀가 말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지금 들려줄게요. 까마귀가 노래하려고 매끈한 검정 부리를 벌리는 순간 고깃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지더니 여우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여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천연덕스럽게 걸음을 옮기면서
고깃 덩어리를 꿀꺽 삼켰어요. 그러고는 느릿느릿 말했죠. 맛있는데? 그런데 너 노래 정말 못 부르더라. 여우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여왕은 절대 입에 발린 칭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다. 공작과 두루미. 공작이 강가에서 점잔을 빼며 걷고 있었어요. 공작의 몸에 달린 파란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처럼 눈부시게 빛났어요. 공작의 꽁무니에는 반짝반짝 화려한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땅바닥을 스칠 듯 말 듯 살랑이며 우아하게 따라왔죠. 강바닥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루미는 공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공작은 두루미를 곁눈질로 흘끗거리더니 깔보듯이 말했어요. 다리가 볼품없이 휘었네. 어떻게 저런 다리로 다니지? 부끄럽지도 않나? 나라면 어디 숨어버리겠어. 저 깃털은 또 어떻고. 참 초라해 보이네. 정말 안 됐어. 그러면서 공작은 꼬리 깃털을 쫙 펼쳤어요. 그러자 공작 주위로 둥그런 빛이 떠올랐죠. 두루미는 공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공작의 깃털은 청동색, 초록색, 푸른색으로 너울거리며 수백 개의 무지갯빛 눈동자 무늬를 만들어냈답니다. 공작은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 깃털로는 공주님의 망토를 만들 수 있지. 왕의 부채랑 여왕의 침대뽀도 만들 수 있고. 넌 내가 참 부럽겠구나. 내 날개는 너무 평범하고 그냥 하얗기만 하니까 말이야. 넌 절대로 내 미모를 따라잡을 수 없을걸? 두루미는 공작의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수그렸어요. 그러고는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에 잠겼죠. 그래, 공작의 말이 맞아. 내가 지나가도 아무도 날 보고 감탄하지 않으니까. 난 공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보잘것없어. 두루미는 온종일 공작을 지켜보았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자기 모습이 더 아름다워질 것처럼요. 이윽고 어둠이 내렸어요. 두루미는 아직도 계속 공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작은 무엇인가를 찾는 듯 나무 밑을 맴돌고 있었죠. 곧 공작은 폴짝 뛰면서 날개를 크게 한번 치더니 낮게 들이운 나뭇가지 위에 간신히 올라섰어요. 두루미는 그 모습을 보고 훌쩍 날아올라서 공작 옆으로 내려갔어요. 두루미가 공작에게 물었어요. 넌 왜 여기서 쉬고 있니? 이 가지는 너무 낮아. 더 높은 곳에서 자야 안전하지. 공작이 도도하게 대답했어요. 난 꼬리가 너무 무거워서 더 높이 날 수 없어. 두루미는 공작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더 높이 날지 못한다고? 두루미는 공작의 말 그대로 되물었어요. 그러자 공작이 날갯죽지를 으쓱하며 대꾸했죠. 왜 그래야 하지? 여기도 얼마든지 안전한걸. 두루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넌 별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날아오를 수 없단 말이야? 해질 무렵에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지도 못한다고? 공작이 톡 쏘아붙였어요. 그렇다니까. 어쨌든 난 별도 해가 지는 광경도 볼 필요가 없어.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그냥 어딘가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그만이니까. 두루미는 우쭐대는 공작을 보며 생각했어요. 잘난 체 하기는 건방지기 짝이 없네.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러고 보니 널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내 날개는 내 것만큼 아름답진 않지만 적어도 날 수는 있으니까. 그러자 공작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두루미가 대답했죠. 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닭 한 마리보다 나을 게 없으니까.
나는 하늘의 별까지 날아올 수 있지만 넌 영영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토끼와 거북. 바람이 많은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거센 바람이 휘잉휘잉 소리를 내며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지나다녔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수선화를 마구 흔들자 꽃잎이 이리저리 온갖 군데로 흩어져 날렸죠. 토끼는 언덕 위에 서서 바람 부는 들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재미삼아 들판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죠. 발을 쿵쿵 구르고 폴짝폴짝 뛰기도 하며 바람보다 더 빠르고 신나게 달렸답니다. 토끼는 들판이 끝나는 곳까지 달렸어요. 들판 저쪽 모래가 깔린 길에서는 동물들이 열심히 뛰어오는 토끼를 지켜보며 서 있었죠. 두더지가 칭찬했어요. 우와, 토끼야, 넌 어쩜 그렇게 빨리 달리니? 들쥐도 한마디 했어요. 넌 정말 빠르구나. 다람쥐도 거들었어요. 진짜 멋져. 두더지는 부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도 너만큼 빨리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토끼는 우쭐하며 가슴을 앞으로 불룩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뛰며 말했죠. 그래, 내가 좀 잘 뛰긴 하지. 아마 나보다 더 빠른 동물은 세상에 없을걸? 그때 갑자기 누가 쉰 목소리로 껄껄 웃었어요. 토끼가 쏘아붙였어요. 누가 비웃는 거야? 모두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어요. 등딱지에 푹 쌓인 나이든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었어요. 토끼는 화가 나서 콧수염을 실룩거렸어요. 그러고는 거북을 향해 소리쳤죠. 거북님은 나랑 상대도 안 돼요. 그러자 거북이 대꾸했어요. 도전은 해볼 수 있겠지. 그 말에 모두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토끼도 말문이 막혔죠. 마침내 토끼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좋아요. 경주를 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북님은 연습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쨌든 난 거북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합은 저 들판을 건너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해요. 거북은 쭈글쭈글한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조근조근 생각을 말했죠. 더 멀리까지 가는 것은 어떨까? 저 숲을 지나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가다가 언덕 위에 커다란 참나무에 먼저 도착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토끼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어요. 그럼 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없을걸요? 느림보 거북님, 다음 주에 만나요.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는 뒷다리를 튕기며 길게 자란 풀숲으로 뛰어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있었는데 금세 눈에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거북을 바라보았어요.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쯧쯧, 불쌍한 거북님, 무슨 생각으로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하려는 걸까? 거북은 아무렇지 않은 듯 중얼거렸어요. 두고 보라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드디어 경주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맑고 따뜻한 날이었어요. 숲속 동물들이 모두 나와 출발선 주위에 옹기종기 모였어요.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짹짹거리며 즐겁게 지저귀고 어린 토끼들과 다람쥐들은 찍찍 깍깍 신나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마다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쪽으로 비집고 들어가느라 야단법석이었죠. 거북은 참을성 있게 경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토끼는 동물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토끼는 깡충깡충 뛰다가 공중에서 빙그르 돌기도 하며 까불었어요. 위아래로 몸을 통통 튕기면서 한껏 으스대기도 했죠.
두 선수 앞에는 부엉이가 한쪽 날개를 위로 들어 올리고 서 있었어요. 내가 출발 신호를 줄게요. 부엉이는 크게 부엉부엉 울더니 다시 말했죠. 자, 내가 날개를 내리면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함께 숫자를 셌어요. 10, 9, 8, 7, 6, 5, 4, 3, 2, 1. 부엉이가 날개를 아래로 척 내리자 토끼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뛰어나갔어요. 거북은 앞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멈추어 서서 기침을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거북이 안쓰러운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힘내요, 거북님! 그 무렵 토끼는 먼 숲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벌써 검은 점처럼 까마득히 보였죠. 토끼는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길을 따라 뛰어갔어요. 내가 이길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길 거라고. 바람이 잔물결처럼 토끼의 털을 간지리며 지나갔어요. 토끼는 숲과 바람과 봄의 노래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쉬지 않고 달렸어요. 마침내 앞쪽으로 구불구불한 강이 나타났어요. 그 너머 언덕배기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보였죠. 토끼는 고개를 돌리고 숲속을 훑어보았어요. 그곳에는 아직 거북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토끼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시시한 경주잖아. 거북이 여기까지 따라올 리가 없지. 채, 재미도 없어. 토끼는 달리기를 멈추고 잠시 강가를 따라서 느릿느릿 걸었어요. 풋풋한 봄 냄새를 코로 킁킁 맡아보고 강물과 들꽃의 향기도 흠뻑 들이마셨죠. 토끼는 생각했어요. 낮잠이나 좀 자야겠어. 거북이 여기까지 오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 거북이 보이면 냅다 뛰어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면 되지. 토끼는 길가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드러누웠어요. 그러고는 눈을 감고 달콤한 낮잠에 빠졌죠. 잠을 자면서 꿈도 꾸었어요. 그동안 이겼던 모든 경주와 앞으로 이길 모든 경주가 꿈속에 나왔답니다. 그동안 거북은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무거운 등딱지를 지고 가야 하니 움직임이 느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북은 뭉툭한 다리를 하나씩 앞으로 내디디며 부지런히 움직였답니다. 거북이 숲을 다 지날 때는 어느새 오후가 되었어요. 태양은 나무 뒤로 비스듬히 기울기 시작했죠. 거북이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걷는 동안 빛이 점점 사라지더니 아름다운 햇무리가 하늘을 줄무늬로 물들였어요. 그때 결승선에 있던 동물들이 소리쳤어요. 어서 달려요, 거북님! 거북님은 할 수 있어요!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요! 거북은 희미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북을 보고 두더지가 수군댔어요. 어떻게 된 거야? 들쥐도 놀라 소리쳤죠. 토끼는 어디에 있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생쥐도 찍찍거리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자 산토끼가 말했죠. 거북님이 이겼으면 좋겠어. 봐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동물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거북이 좀 더 힘을 내길 응원했어요. 그 소리는 언덕을 타고 내려와 토끼의 귀에 닿았어요. 토끼는 두 귀를 쫑긋거리며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죠. 토끼가 소리쳤어요. 아, 뿔싸! 어느새 밤이 다 되었잖아. 이 시간까지 자고 있었다니. 맞다. 경주. 달리기 시합은 어떻게 된 거지? 토끼는 고개를 들고 결승선 쪽을 살펴보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 보였어요. 토끼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절대로 거북한테 질 수 없어.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어요. 거북을 따라잡아 경주에서 꼭 이겨야 하니까요. 토끼는 두 귀를 뒤로 젖힌 채 빠르게 언덕을 뛰어 올라갔어요. 거북은 결승선을 향해서 느릿느릿 조금씩 다가갔어요. 결승선 주위에는 저마다 동물들이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죠. 거의 다 왔어요, 거북 아저씨. 토끼야, 힘내. 할 수 있어. 새들도 짹짹거리며 말했어요. 이럴 수가. 늙은 거북이 이기겠는걸? 토끼는 숨을 헐떡이며 뛰고 뛰고 또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길게 펴고 공중을 가르며 앞발을 쭉 뻗었죠. 하지만 너무 늦고 말았답니다. 거북이 느릿느릿하지만 힘찬 걸음으로 이미 결승선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거북이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동물들은 환호를 보내고 춤을 추며 거북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거북의 등딱지를 두드리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거북이 토끼를 이기다니! 만세! 거북님 만세! 독수리와 까마귀와 양치기.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부리를 딱 벌린 채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독수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독수리는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 쪽으로 아주 빠르게 다가갔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늦여름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까마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독수리처럼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까마귀는 생각했어요. 독수리는 정말 멋져. 당당하고 강하잖아. 그때 갑자기 독수리가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독수리는 언덕에 있는 양치기 옆을 휙 지나치더니 길게 뻗은 발톱으로 양 한 마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양치기가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갔지만 독수리는 보란 듯이 울음소리만 한번 크게 내뱉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양은 독수리의 발톱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먼 산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죠. 까마귀는 부러운 눈빛으로 독수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절대 독수리처럼 될 수 없어. 까마귀가 고개를 들자 나뭇가지에 애벌레 한 마리가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애벌레가 다시 말했어요. 수처럼 시커먼 네 깃털 좀 보라고. 뭉툭한 날개는 또 어떻고? 넌 뭘 먹어? 콩이랑 과일? 새끼새? 넌 독수리만큼 큰 먹이는 절대 못 잡을걸? 까마귀가 쏘아붙였어요. 널 잡을 수는 있지. 애벌레는 잎사귀 뒤로 재빠르게 숨어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까마귀가 말했어요. 양도 잡을 수 있어. 정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순양도 잡을 수 있다고. 애벌레는 용감하게 다시 몸을 불쑥 내밀며 대꾸했어요. 그럼 보여줘봐. 까마귀가 얼른 받아쳤죠. 그래, 잘 봐. 까마귀는 까악 시끄럽게 울어대며 야위고 검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멋지게 날아오를 준비를 했어요. 까마귀의 소리가 너무 커서 언덕에 있는 양치기가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릴 정도였죠. 까마귀는 훌쩍 날아서 순양의 등 위에 폴짝 내려앉아 발톱으로 양털을 거머쥐었어요. 뭐 쉽네. 까마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공작이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파닥거렸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양이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까마귀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얘는 너무 무거워.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죠. 그냥 조용히 날아가야겠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거야. 하지만 까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까마귀는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발톱이 그만 순양의 털에 감겨버려서 아무리 발을 잡아당기려고 버둥거려도 빼낼 수가 없었거든요. 들판 저쪽 편에서는 양치기와 애벌레가 까마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은 까마귀가 당황해 퍼덕이는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마침내 양치기는 버둥거리는 까마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까마귀의 배 아래로 두 손을 넣어 엉킨 발톱을 풀어주었죠. 그러고 나서 양치기는 까마귀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갔어요. 양치기의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무슨 새예요? 양치기가 대답했어요. 까마귀인 것 같구나. 그런데 이 까마귀는 자기가 독수리라고 생각하나 봐. 양치기는 까마귀를 아이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여기 있다. 집에서 키우렴. 여우와 포도. 여우가 담벼락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담장 높은 곳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통통한 자주색 포도가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죠. 여우의 입속에 군침이 돌았어요. 잘 익은 통통한 포도알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한 입 깨물면 상큼한 즙이 톡 터질 것만 같았죠. 여우는 앞발을 쭉 뻗고 뒷다리로 땅을 박차며 포도를 향해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포도는 닿지 않았어요. 여우는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뒤에서부터 달려와 껑충 뛰어올랐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는 발에 닿을 듯 말 듯 애를 태웠어요. 뜨거운 햇볕이 빽빽하게 난 여우의 젓갈색 털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여우는 지치고 목이 말랐어요. 포도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금방이라도 목을 축여줄 것처럼 윤기 흐르는 껍질을 뽐내고 있었고요. 여우는 점점 화가 났어요. 포도를 쳐다보고 무섭게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죠. 바로 그때 바람이 불자 포도송이가 살짝 흔들렸어요. 포도는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포도송이는 그대로 있었답니다. 여우는 끝내 포도를 먹을 수 없었어요. 쳇, 이젠 별로 안 먹고 싶어. 여우가 짐짓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덜 익었는걸? 난 시큼한 포도는 질색이거든. 여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둥이를 높이 쳐들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답니다. 새들의 왕. 방울새들이 합창을 했어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자 새들이 너도 나도 지저귀기 시작하면서 숲속 나뭇가지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까마귀가 깍깍거리며 물었어요. 무슨 날짜? 백조가 대답했죠. 경연대회 날짜란다. 제우스님이 이달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았대. 우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새들의 왕으로 뽑는다는 거야. 약속한 날이 되자 새들은 경연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풀밭에 모였어요. 까마귀도 그 자리에 왔지만 주위를 둘러보고는 이내 시무룩해졌어요. 그곳에 모인 다른 새들은 하나같이 눈부시게 화려했어요. 저마다 길게 휘어진 꼬리털, 반들거리는 볕, 진홍색이나 짙은 황금색, 혹은 하늘처럼 푸른색 날개를 자랑하고 있었죠. 까마귀는 생각했어요. 난 이게 뭐람, 온통 다 새카맣기만 하고. 다른 새들이 으스대며 걸어다니는 동안 욕심 많은 까마귀는 꿍꿍이를 짜내느라 바빴어요. 그때 흙바닥을 어지럽게 뒹구는 깃털들이 눈에 띄었어요. 까마귀에게는 없는 무늬가 있거나 눈부신 빛깔을 가진 아름다운 깃털들이었죠. 까마귀는 다른 새들이 몸치장을 하고 멋을 부리는 동안
날카로운 부리로 바닥에 떨어진 깃털들을 꾹꾹 집어 물었어요. 그러고는 덤불 뒤로 폴짝폴짝 뛰어가서는 훔친 깃털들을 날개 사이에 꽂았답니다. 까마귀가 자신만만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다른 새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까마귀는 태양처럼 눈부시고 무지개처럼 황홀하고 여름바다처럼 매혹적이었어요. 새들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게 대체 누구야? 까마귀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우스가 마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제우스는 근엄한 표정으로 새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모든 새들은 제우스의 마음에 들려고 저마다 깃털을 부풀리고 꼬리를 살랑거렸죠. 반짝반짝한 수백 쌍의 검은 눈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요. 이윽고 제우스는 팔을 들어 까마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이 눈부시게 빛나는 새를 너희의 왕으로 뽑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제우스는 할 일을 마치고 흐뭇해하며 그곳을 떠났어요. 새들의 경연 결과에 놀라서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 새는 누구지? 제우스님이 누구를 뽑으신 걸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인데. 새들은 까마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까마귀의 몸을 샅샅이 훑어보았어요. 공작이 말했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꼬리 깃털이 나랑 완전히 똑같네. 앵무새도 말했어요. 날개 깃털은 내 것이랑 똑같아. 그때 잉꼬가 소리쳤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 못된 까마귀 녀석이야. 네가 내 깃털을 훔쳤지. 게다가 우리의 왕관까지 빼앗았어. 까마귀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화가 난 방울새가 말했어요. 우리 깃털을 돌려줘. 그러자 새들이 한꺼번에 까마귀한테 달려들어 부리로 마구 쪼아댔어요. 까마귀가 외쳤어요. 제발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까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새들이 뒤로 물러났을 때 까마귀는 훔친 깃털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난 뒤였어요. 망가진 깃털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까마귀는 그렇게 다시 그냥 까마귀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양털 옷을 입은 늑대. 날이 밝아오자 늑대는 살금살금 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킁킁 양냄새를 맡으며 덤불 아래 몸을 숨긴 채 조심조심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죠.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우거진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양치기가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치기는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죠.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다 생각했어요. 저 양치기는 꼭 여기에 있단 말이야. 저 녀석을 감쪽같이 속일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 늑대의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그것은 땅에 버려진 낡은 양털 가죽이었어요. 늑대는 양치기가 다른 쪽을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가죽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누런 이빨로 그것을 물고 숨어있던 장소로 끌고 갔죠. 늑대는 생각했어요. 난 참 운도 좋아.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지 생각났어. 늑대는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등에 양가죽을 덮어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양떼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다행히 양가죽 덕분에 늑대의 냄새가 퍼지지 않아서 일이 계획대로 척척 맞아떨어졌죠. 양들도 양치기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늑대가 숨어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늑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양들을 실컷 잡아먹으려면 좀 더 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양치기는 양들을 불러 모아서 언덕 아래에 안전한 우리로 몰았어요. 늑대도 모르는 척 그 속에 끼어서 양들과 함께 우리로 갔죠. 양치기가 문을 닫자 늑대는 징글맞게 웃었어요.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늑대는 키득거리면서 생각했어요. 양떼 속에 나를 밀어놓고 문을 닫아 걸다니. 오늘은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을 수 있겠군. 늑대는 저녁거리를 구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다란 한숨이 절로 나왔죠. 양들은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늑대는 양들이 내는 평화로운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저절로 눈이 감겼어요. 결국 늑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양치기는 집에 가기 전에 저녁으로 먹을 고기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가서 칼을 꺼내 맨 처음 보이는 양을 죽였죠. 양치기는 우리 밖으로 죽은 양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양이 아니었어요. 양치기는 그때서야 그것이 양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양치기가 말했어요. 에크, 이게 누구야?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늑대 녀석이잖아. 요놈 감쪽같이 나를 속였군. 꼴 좋다. 행위의 동화나라, 오늘은 이솝우화 이야기 7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안녕.